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객체, 즉 인스턴스를 함수로 전달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복귀하죠. 주소값이 전달이 되어서 인스턴스는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특수 메소드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뭐 EQ라든지 add라든지 serve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정의를 해두면 인스턴스끼리도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연산자 기호, 그죠?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역시 특수 메소드를 이용한 사례를 한번 더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자, 연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랭이라는 함수, 이거는 보통 우리가 리스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료 구조, 뭐 딕셔너리 뭐 이런 것들에 랭을 넣으면 우리가 길이를 크기, 사이즈를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메서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메서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클래스 상속이라는 걸 배우면서 조상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의 입맛에 맞게끔 뭡니까? 메서드를 다른 걸로 이렇게 선언번은 똑같지만은 값을 이제 수행하는 내용을 다르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이제 객체지향 개념에서의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랭이라는 내장 함수도 특수 메소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책을 나타내는 클래스를 book을 우리가 만들고 랭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데 이때 book에서만큼 book 클래스에서의 만큼은 이 랭 함수를 쓰게 되면 책의 페이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책의 사이즈, 책의 페이지 수가 얼마냐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랭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뿍 이렇게 해놓고 자, 생성자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니까 제목일 거고요. 이거는 저자고요. 이거는 페이지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r 얘는 이제 그냥 값을 출력을 해주는 놈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랭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하는 일이 리턴에서 자신의 페이지, 인스턴스의 페이지를 리턴을 해주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맞죠? 예.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book이라는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매개 변수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자료 구조라는 것의 타이틀에 들어갈 거고 춘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여기 들어갈 거고 저자가 그리고 페이지 수는 650페이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book 이렇게 하게 되면 str 메서드가 자동으로 제가 호출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목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프린트 랭 해서 book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65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해 주더라 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랭을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들어간 건데 참고로 뭐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객체 지향 파이썬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객체 이것도 한번 들어두시죠. 객체 지향 개념에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버로딩은 제가 지난 강의 때인가요?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파이썬에서는 생성자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오버로딩은 원래 한 메서드명 한 개, 그러니까 메서드 메서드명이죠, 명. 같은 메서드명이죠. 다시 적을게요. 같은 메서드명으로 매개 변수
와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순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순서에 따라서 얘는 메서드명은 동일한데 다른 메서드가 다른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다른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뉴의 개념이에요. 다른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같은 메서드 명을 쓰되 하는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오버로딩이라는 건데,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적용을 이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분기문 이제 소위 말해서 if else 구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방법보다는 일단 원칙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다. 파이썬에서는 미지원이고요. 그런데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속관계를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상속관계는 뭔지 아시죠? 부모와 자식, 조상과 자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상속관계하고 뭐 인터페이스의 구현관계에서, 자 이거는 뭐냐면 같은 메서드명도 메서드명 그리고 뭐죠? 매개변수도 동일 그리고 개수도 동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메서드의 선언부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랭 보세요. 랭 지금 똑같죠, 그죠? 맞잖아요. 똑같은데 동일한데 그것을 구현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메서드 함수 배웠을 때 함수의 선언부와 함수의 구현부가 있는데, 제가 뒤에 가면 갈수록 객체지향 개념에서는 메서드의 선언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동일한데 얘는 구현부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나 modify의 개념, 즉 수정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간단한 이거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파이썬에서 지원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어 두셨다가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 두셨다가 제 설명이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간단한 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만약에 add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타 언어, 자바 언어를 예를 들면 int 해서 정수형이에요. x, int y 이렇게 줘서 여기에다가 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return 해서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같은 메서드명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int x 그리고 int y 그리고 int z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서 리턴을 치는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해서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로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애들을, 메서드를, 그죠? 그런데 얘가 호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메서드 오버로딩은 파이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오버라이딩은 우리가 부모의 메서드, 즉 요거는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랭 같은 경우는 내장 함수인데 얘는 분명히 얘가 하는 역할이 있죠. 그죠? 사이즈 뭐 리스트에 가면 리스트의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얘는 선언부가 동일한데 여기에서 북만의 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새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죠? 선언번호는 똑같은데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얘는 페이지 수를 리턴하게끔 만들어 준 거고, 리스트에서는 그 사이즈를 수를 리턴하게 만들어 준 거죠. 물론 구태여 이렇게 랭을 안 써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메서드를 따로 만들면 되죠. get 페이지 하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오버로딩하고 뭐 나중에 메서드 오버라이딩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구분을 좀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그죠? OCJP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시험을 칠 때 원칙적으로 객체 지향 개념 같은 경우는 통상 자바 언어하고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OCJP는 자바고요. 파이썬에 관련된 자격증, 객체 지향 개념의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튼 여러분들이 이 두 개념은 취업 시에 면접관들이 이거의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new, 오버로딩은 new, 오버라이딩은 modify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괜찮다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겠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타 언어하고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라든지 C++를 배우시게 되면 이해를 하시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또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변수의 종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클래스에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클래스에서. 자, 변수의 종류.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인스턴스 변수. 얘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클래스 변수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접근할 때 클래스 명점 클래스 변수 명으로 접근을 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얘는 보통 공유 변수의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때 설명드리면서 실습할 때도 스테이틱이라는 말을 제가 키워드를 적었는데,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는 다른 언어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죠. 예,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변수를 또 다른 말로는 또 정적 변수라고도 하고 스테이틱 변수라고도 흔히 얘기를 해요. 객체 지향 개념에서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변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도 해보고 이론으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복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고 인스턴스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메서드 안에 선언되어 있는 거,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뭐예요? 자동으로 생기면서 메서드 호출이 끝나면, 제가 스택에 이렇게 메서드 호출이 이렇게 쌓이면 서서히 얘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바로, 그리고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클래스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래스에서는 함수 외부에서 선언되는 변수. 그래서 얘는 클래스가 이제 모든 활동을 끝내고 모든 기능을 끝내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 그때 클래스가 날아갈 때, 제거가 될 때, 메모리에서 제거가 될 때 비로소 같이 제거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전역 변수가 바로 그러한 변수가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말 그대로 클래스 안에 선언된 변수들이죠. 얘는 앞에 셀프, 자기 자신이라는 얘가 붙게 되는 것이죠. 정리 한번 했는 거예요, 따로. 자, 백이라는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여기서 데이터 변수가 인스턴스 변수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빈 배열 타입이에요. 그죠? 배열이 아니죠. 자꾸 헷갈려서 리스트 타입이에요. 그죠? 리스트 타입인데 여기서 인스턴스 변수를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려면 항상 우리는 셀프를 붙여줘야 되죠. 셀프를 붙여주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이게 지역 변수인가 이렇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지역 변수로 만들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지역 변수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셀프 닷을 붙이지 않으면 파이썬은 지역 변수를 새로 생성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add to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x를 던지면 같은 요거 같은 곳에 있는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이 add 메서드가 한번 호출이 돼서 x 값을 한번 리스트에 증가를 시킬 거고 또 얘가 호출이 돼서 두 번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또 x를 붙여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x라는 값이 1이 들어왔다. 그러면 리스트는 빈 리스트에서 add to를 내가 만약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add to를 호출하면 1, 1 이렇게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메서드도 마찬가지다.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앞에 이렇게 셀프를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add 메서드를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려면 이렇게 셀프 add 반드시 붙여줘야 파이썬이 이거는 어떤 놈인지 만약에 여기서 클래스 안에서 이 add를 붙이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는 뭔지 헷갈려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셀프 add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기본 중에 상당히 기본이죠. 그죠? 제가 인스턴스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많이 우리가 써봤어요. 그죠? 예.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싹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none이라는 참조값이 나오는데요. 자, 이 none이라는 것은 원래 뭐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none이라는 참조값인데 자바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null이라고 합니다. null. 그리고 C 언어에서도 null이라고 합니다. null도 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ne이라는 참조값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C 언어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트럭처를. 그러면 우리가 그 구조체를 이렇게 이제 이게 구조체 이름이 C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트럭처를 이렇게 바로 생성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도 되는데 얘가 선언을 할 때 전역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도 있고 다른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소를 옮겨가면서 얘는 어차피 참조 변수명이니까 변수는 다른 값으로 덮어 써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내가 뭐를 초기화를 해주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C 언어나 자바에서 이렇게 자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치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studen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초기화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바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student라는 참조 변수라는 놈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상태이다. 그래서 쓰레기 값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기 위해서 null이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준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tb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이렇게 바로 해버려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인스턴스에 주소가 들어가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tb라는 이 녀석을 하나만 선언하고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일이 있다면
얘를 처음에 선언을 할 때 이렇게 no any를 이렇게 해주면 얘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무런 값도 가지고 아무런 값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허한 상태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TV 이렇게 뜩 만드는 것보다는 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해두면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간에서 이러한 막 예기치 않은 에러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는 막 특히 C 언어가 그랬는데요. 막 이렇게 막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니까 막 갑자기 막 뻥 하고 막 빨간색 뭐 메시지 박스가 띄우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초기화를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가 none이라는 참조값은 변수가 현재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 있다면 none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권장입니다. 권장. 요즘에는 이제 고급 언어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데 이전부터 이거는 이제 관례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초기화를 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 그래서 권장 사항이죠.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값이다. 예를 들어 TV 변수가 아무런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변수가 none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비었는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s none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if 해서 tb is none 해서 자 이렇게 is none이 만약에 가르치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면 true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true가 되어서 현재 뭐 TV가 없습니다 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는 현재 뭐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출력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TV에다가 아무것도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즉 인스턴스도 생성하지 않았는데, 즉 붕어빵도 찍지 않은 상태, 즉 TV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tv.setChannel 이렇게 해서 얘한테 아무리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들, tv라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놨다고 한들 여기에 지금 인스턴스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tv.setChannel 하면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걸 null pointer exception, 자바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야 객체도 없는데 메모리 공간에 할당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호출하니?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none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이용하여 어떤 객체의 멤버를 호출하는 것은 오류가 되죠. 에러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TV가 없는데, TV 물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작동을 시키겠는가? 그 말인 거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non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one이라고 그래도 좀 배웠다면 이제 배우고 여러분들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none이라는 이 값을 참조값을 잘 알고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 상수를 정의하는데 우리가 통상 상수에 대해서는 상수는 클래스에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자바는 상수로 딱 정의하는 게 있어요. static final이라고 딱 정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final이라는 게 붙으면, 키워드가 붙으면 절대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바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상수값이라고 정의를 해도 변경은 가능하더라. 그죠? 근데 대문자로 적어 놓은 상수값들은 웬만하면 변경을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프로그래머들의 약속이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아마 변수와 상수 이런 거 설명드릴 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상수들은 흔히 클래스 변수로 정의가 된다. 클래스 변수. 왜?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static final이라고 하는 이 상수값,
이것은 모든 관련된 클래스들은 전부 다 공유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 공유하려 그러면 메모리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죠. 어디 메소드 영역, 정적 클래스, 아니 클래스 영역, 스테이팅 영역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전역 변수 형태로 가지면서 얘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얘는 활용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자, 몬스터의 건강 상태를 예를 들어서 상수로 표현을 해보면 뭐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러한 몬스터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위크는 0, 그리고 노멀은 10, 그리고 스트롱은 20, 베리 스트롱은 30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몬스터를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기본값이니까 몬스터.normal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자 몬스터가 처음에 쫙 터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몬스터가 캐릭터라고 칩시다. 캐릭터면 처음에 랜덤으로 물론 요즘에는 많이 뽑히죠. 뭐 체력이 좋은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0이다. 노멀이다라고 이렇게 생성을 할 때 당시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몬스터나 캐릭터가 먹이나 아니면 뭐 그리고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체력이 HP가 좋아지겠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eat이라는 메서드가 만약에 그 뭘 먹었다, 정의를 했다. 그러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호출이 되면 건강 상태를 노멀에서 올려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eat 하면 자 다시 셀프 언더바 헬스는 뭡니까? 몬스터.strong으로 이렇게 값을 이 뭡니까 10에서 20으로 바꾸는 거고, 더 강해지고 싶다면 뭐 그런 아이템들을 먹든지 아니면 다른 몹들을 이렇게 처치를 해서 뭐 만약에 소위 말해서 고렙이다 뭐 아니면 뭐 최고 레벨이 되면 뭐야 그렇게 되면 베리 스트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캐릭터를 이제 공격을 하면 건강이 약해진다고 하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택을 해버렸어. 이거를 몹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캐릭터, 뭐 저도 예전에 조금 RPG 같은 게임을 좀 해봐서 아는데 뭐 때려보면 뭐 다른 캐릭터 때리면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카오라고 합니까? 아무튼 빨간색으로 막 바뀐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뭐 소위 말해서 다른 캐릭터를 때리면 체력이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도 있죠. 그러면 위크가 되면 체력이 0이 돼버려서 얘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체력을 1로 만들어 놓고 얘는 누구한테 걸리면 한 방에 썰리 나가겠죠. 뭐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때도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다 배우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벤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메서드들이 호출되는 시점을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어택 공격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게 하고 저 메서드가 호출이 되게 하고 해서 그 건강 상태를 그래픽상으로 우리가 나타나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수까지 클래스에서 쓰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또 하나 끊고요. 일단 실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